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진입니다. 10월 27일 일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손 놨다.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부산에 특히나 손 놨나? 부산 마이너스 0.04, 세종 마이너스 0.05. 부산이 플러스를 한 번도 구경해 보지 못했어요. 여기 있는 지역들, 여타의 다른 지역들은 이미 다 플러스권에 다 구경해 봤어요. 부산만 유독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도권도 약화되고 있다는 말씀, 요거 어제도 지도 보여드렸었습니다. 조금 앞서간다 싶었던 대구도 다시 뒷걸음질을 치고 있어요. 또 10월 25일자 뉴스인데요. 제가 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다 캡처는 해놨다가 그때 이거 워낙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뉴스에 많이 언급되겠지 싶어서 음 근데 뉴스에 다음날 휴대폰을 또다시 켜보고 오늘 또 켜보고 해도 검색을 하지 않으면 이 뉴스가 노출이 안 됩니다. 이거 얼마나 파급력이 큰 뉴스인가요? 정부가 내년에 특례 보금자리론 등 주택금융 관련 출자를 하지 않고 추이를 지켜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R&D, R&D 예산 줄였다고 난리죠. 여기저기 예산 줄였다고 난리죠. 그중에 주택시장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어요.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데 언론에 많이 보도되지 않죠. 요거 파급력이 엄청날 수 있거든요. 특례 보금자리론이 신청액이 공급 목표치를 초과한 상황에서 지금도 재원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내년에 정책금융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여기 우대영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지금 일반형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 축소하고 나니까 시장에 바로 반응이 왔죠. 우대영마저 축소를 해버린다면 사라져버린다면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음. 돈이 덜 들어가더라도 사업 규모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주택금융사업은 자체 재원으로 일부 가능한 부분이 있다. 주공공 자체 재정으로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주택저당증권의 가중평균 발행금리 5.1% 주고 이 39.6조 원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대출 내주기로는 이거 평균 4.4% 정도 되잖아요. 4.35%, 4.4% 정도 대출 내주잖아요. 그럼 대출 내줄 때마다 손해죠. 0.7%만큼 정부가 손해를 보고 미치는 장사를 하고 있다. 역마진이라 그러나요, 이거? 네. 도달 비용보다, 여기 역마진이라고 쓰여 있네요. 계속 손해보면서 장사했습니다. 이거 집집마다 대출 내서 집 사는 사람한테, 한 5억쯤 대출 낸 사람이면 한 1,500만 원 정도 퍼줬어요. 한 5년 정도 지금 같은 금리 수준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이 혜택을 싹 보고 나중에 더 싼 금리로 갈아타면 되겠죠. 그래서 특례가 나왔을 때 이거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받아라. 받아라. 근데 특례 때문에 일부러 집 살 필요는 없다. 어차피 이것은 한시적인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돈 막 퍼줬습니다. 집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막 퍼줘요. 임차인한테는 별로 퍼주는 거 없어요. 심각한 뉴스 맞죠? 심각한 뉴스 맞습니다. 요거는 대구에 있는 제가 글을 한번 써봤는데요. 충격적인 현황이라고 제목을 달고 글을 쓰니까 제가 어그로는 좀 잘 끌어요. 조회수가 다른 글을 압도합니다. 다른 글을 압도하는 조회수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글 쓰는 사람은 한 8명이라고 제가 7명이라고 했는데 누가 또 일러줬어요. 또 한 명 더 있다고. 비트코인 관련 글을 쓰는 사람 2명 있고요.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와이카입니까? 라고 글을 쓰는 사람 1명. 그 다음에 특정 아파트 사진을 가격 실거래가를 캡처해 와서 덜덜덜 이렇게 쓰는 사람 2명. 그 다음에 굿굿이라고 안 쓰고 큐시라고 쓰는 사람. 요 굿굿이 똑같잖아요. 요거 굿굿 요걸 붙여서 요렇게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사람 1명. 그 다음에 날만 틈만 나면 뉴스에 금리 인하한다는 뉴스 간혹 뜨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꼭 귀신같이 찾아와서 금리 인하한다고 하는 사람 1명. 그 다음에 실물자산 대폭등이라고 말하는 사람 1명, 8명. 이렇게 8명이 입계를 점령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빵 터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8명이 대구 시장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매일같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시장은 그렇지 않다. 전체 시장은 정부가 이런 기조고 은행들이 대출을 조이고 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쉽지는 않을 것이다. 가상금리, 전세금리 오르고 나면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 느껴지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특례 이후에 특례 일반형이 사라지면서 상승 효과가 반감하면서 거래량 맥시멈 2,000건까지 바라보는데요. 이제는 우대형도 내년에 사라지고 나면 거래량 미니멈 1,600건 그 아래로 거래량이 떨어질 수 있어요. 미리 대비는 해놔야 됩니다. 미리 대비는 해놔야 되겠더라. 어제 좋아요 눌러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만 평상시에는 150에서 200 정도의 좋아요가 나왔는데요. 어제는 한 400 정도의 좋아요가 나왔어요. 요 정도는 나와줘야지 제가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좋아요가 많이 나와줘야지 더 많이 노출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짬을 내서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도 물량은 증가세. 작년과는 다르더라. 작년과는 분위기가 다르더라. 전세 물량도 지금 작년의 흐름 같은 이런 흐름을 뒤따라갈 확률이 더 높아진 상황이다. 월세 물량도 하락세를 멈췄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미세하게나마 반등, 우상향, 부동산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우상향 오늘 94건의 거래량이 신고되었고요. 9월의 거래량은 2,150건 정도 수준, 지금 1,150건인데요. 이게 거래량이 50% 이상 신고되었거든요. 그래서 LH 150건의 도움을 빼고 나면 1,000건 정도의 거래량이에요. 갈수록 분위기가 식어간다는 가정하에 2,000건 아래의 거래량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죠. 그러면 가장 안 좋았을 때보다 물론 1월 달보다는 거래량이 많겠죠. 근데 올해 들어서 1월을 제외하고 특례 보금자리론 이후로는 이제 가장 적은 거래량을 보게 되는 10월 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단 거래 대금은 3억 2천만 원 수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가격 한번 살펴볼까요? 여전히 비싼 아파트 10억 이상도 거래되곤 하지만 6억 이상 아파트 거래가 오늘 90건 이상의 거래 중에서 6억 이상 아파트 거래가 7건이네요. 7건. 그 중에서 대형 평형을 제외하고 국평 기준으로 본다면 국평 기준으로 6억 이상의 집을 특례 아닌 이렇게 대출로 살 수 있는 경우는 더 적겠죠. 한 건, 두 건, 세 건. 3건입니다. 90여 건의 거래 중에서 6억 이상 국평은 3건 거래되었습니다. 대형 평형 띄엄띄엄 거래되고는 있어요. 자, 13억, 비싼 곳 10억, 8억 이런 것들은 좀 지나갈게요.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12억까지 갔던 것이 7억. 청수라는 특수성을 좀 감안하고 봐야 되겠고요. LG 메트로시티 50평형 7억. 레비안 어반파크 아파트 6억 8,800. 2022년식 아파트. 무엇이 급해서 팔까요? 2003년, 24년, 2년은 채우고 팔아야 될 건데 이런 물건들이 어제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25%, 거의 한 LG 메트로 요건 40%, 43평이면 거의 40% 가까이 빠졌네요. 층수 낮으니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 맞죠? 1, 2, 3층까지는 같이 도매급으로 좀 묶이긴 합니다. 할 때도 싸고, 할 때도 조금 싸고, 쌤쌤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30% 정도 하락했는 대연파크 푸르지오, 한양 아파트도 30% 정도 하락했고요. 이편한테는 명지 28%, 조금 떨어졌는 거 그냥 지나칠게요. 20%, 5억대. 요 가격대가 조금 상대적으로 6억 아래쪽, 여기 좀 뭔가 좀 꿈틀꿈틀하는 느낌 드시나요? 6억 아래쪽에 아파트 거래량 많은 거 보이시나요? 이 장벽에 가로막혀 있어요. 얘 사면은 6억 7억 갈 것 같지만 이미 6억 이상 아파트들이 거기에서 정중동의 자세로 딱 버티고 있습니다. 밑에서 아무리 가격을 쳐올리려고 해도 위에서 턱 막혀 있는 그런 답답한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국평 기준의 아파트 중에서는 대구보다 30% 정도 더 비싼 요 정도 느낌이 아마 부산 사람들이 체감하는 한 중산층 정도의 느낌의 아파트. 대구는 3억 4천 정도 하면은 요 비슷한 급의 아파트들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축 아파트 어제 이야기 드리면서 구축의 고층이다. 한 30년 정도 되었고 층수가 높은 아파트들이다. 그러면 재건축이나 이런 거 굉장히 힘들 수 있다. 투자로서 매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제가 글을 쓰면 항상 이야기 하시잖아요. 한 뭐 5년, 10년 있으면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부산 인구 중에서 뭐 3분의 1 정도 될지도 모른다. 그때 되면 중위 연령 자체가 50 몇 세 될 거예요. 한 50, 한 2세 정도 될 거예요. 한 10년 후쯤 되면은 중위 연령이 한 52세쯤 됩니다. 60 넘어가고 70 다 되어가고 이러면은 그냥 막 부수고 재건축하고 세월이 이거 얼마나 많이 걸리는데 그 목숨 안 겁니다. 나중에 분담금 얼마 내라 하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냥 막 고마 그냥 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 일본 그 뭐 아파트 있잖아요. 그 도쿄 한참 외곽지 아파트이긴 하지만
누가 새 집에 안 살고 싶겠습니까? 나이 들면 또 그렇게 됩니다. 점점 이동하고 이런 것들 다 망고 다 귀찮을 때가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 사직 상용례가 7억까지 갔던 것이 1, 4, 20, 45%? 3억 8천. 띄엄띄엄 나올 수 있다. 많이 떨어지는 것들. 우리 조금 떨어지는 거 눈에 자꾸 익숙해지지 말고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은 많이 떨어지는 이 가격에 좀 익숙해지고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은 조금 떨어지는 것에 좀 익숙해져서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지 3억 밑으로 아파트는 생략하고요. 그 다음 거래량 지금 50% 이상 신고되었다는 부분. 자, 이런 영광이 다시 재현되기 힘들다. 그것이 반영되어서 주간 실거래 지수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닐까. 아무리 힘쓰려고 해도 힘이 안 나거든요. 힘이 안 나요. 자, 거래량 절반 정도 신고되었는데요. 자, 거래량 300건 아래로 떨어질 것 같다. 6억 이상. 이 부분 중요하죠. 돈 많은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시장이 먼저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데 뭔가 좀 쌓여지는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15건. 분양권 거래도 조금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다. 네, 비싼 것들 6억 이상이 많이 했던 경기를 할 정도인데 특례보금자리론 후대형마저 사라지고 나면은 6억 아래쪽도 위태위태하다. 위태위태할 수밖에 없다. 이것 그러면 집을 사는 사람은 누가 살 것이냐? 누가 집을 살 것이냐? 정책금융거래 대출 있잖아요. 뭐 디딤돌, 뭐 아니면 또 다른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 그런 것들 혜택을 볼 수 있는 젊은 사람,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아파트를 찾을까? 한 30년 된 아파트 찾을까요? 예, 일단 가용한 대출, 뭐 애 한 명 나오면 대출금리 확 떨어지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나마 학교 학교도 좀 있고 이런 것들이 그나마 조금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고요. 전세 거래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한여름 대학교 때보다 지금 전세 더 안 보러 다니나 봐요. 전세 거래 생각보다 많이 위축되고 있다는 모습도 보시고 평균 전세 가격도 힘있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아까 제가 동그라미 쳐서 플러스 0.03, 0.3, 플러스 0.3 전세 자금 대출금리 당장 이번 달에 당장 올랐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뒷부분은 이 정도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